부의 문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울릉도 일건 당시의 사실과 사건만 가지고 그걸 증거 자료로 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죽도 각서의 내용인데요. 이 기죽도 각서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이 기죽도 각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성의 지지국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내무성에서 이제 자신들이 판단을 할 때 이 자료를 판단 자료로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막부의 도입 면허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95년에 이제 81자 도토리벌이 막부에 보고한 문서, 그리고 1695년에 이제 12월 7일자 스시마번의 소요시자네가 막부에게 지시를 요청한 문서, 그 다음에 12월 24일, 25일자 막부가 도토리번에 보낸 7개조 질의서 및 도토리번의 답변서, 이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안용보 사건 당시의 문서입니다. 울릉도 재개 당시의 문서. 이러한 안용복 사건 당시의 문서를 가지고 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올라온 죽도의 일도를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기죽도 각서에 수록된 독도 관련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독도 관련 주요 내용 보면 송도, 일본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독도를 마차시 송도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송도는 인하과 호기에 부속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고, 송도는 죽도로 가는 해로산의 섬일 뿐이다. 그리고 송도에서 죽도까지는 40리 정도, 송도까지는 호기 지방에서 회로는 120리 정도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죽도뿐만이 아니라 송도도, 그러니까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도 확실하게 여기에서 기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거 자료를 갖다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정과 지령입니다. 그러면서 지령 취지의 죽도 외 한섬의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없다. 우리나라와 관계없다는 것은 당시 이들이 증거 서류를 잡았던 울릉도 재개 당시의 서류를 본다면, 기초를 해서 본다면 일본은 울릉도 재개 당시에 어느 나라와 같이 울릉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영유권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느냐? 조선뿐이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들이 판단을 내려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의 확실한 종착점은 죽도의 한섬,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하는 것이 확실한 명확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정과 지령에 대한 우리나라 주장이 있는데요. 한국 쪽에서는 일단 죽도의 한섬은 울릉도와 독도다. 그리고 거기에 문서에 첨부된 지도인 기죽도 약도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했으므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일본 정부는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는 이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도 없죠. 예전에 1980년대 후반에 저희 한겨레 신문에서 일본 외무성에게 이 태정관 지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나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답장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민간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죽도 외 한섬이라는 것은 모두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지칭을 하지만 한국이 당시에 독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한국과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한국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이제 서양 지도에 기인한 섬이용 활동을 해서 당시 일본 정부가 죽도와 송도를 모두 울릉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이런 일본 측의 주장의 모순점을 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876년 10월 5일자 내무성 지적조사원이 시마네현에 조회한 문서에는 분명히 죽도, 즉 울릉도의 지적 편입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일부러 시마네 현령은 10월 16일자에 죽도의 한섬으로 바꿔가지고, 죽도의 일도, 즉 죽도의 한섬이라는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내무성에 상실을 하고, 그 부성 문서인 기죽도 약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기재를 해가지고 내무성에다가 올립니다. 이것은
심한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죽도 외 일도와 죽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도 외 일도가 이 기죽도 약도에 적혀있는 죽도, 송도, 즉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 기사에는 안용복 진술 중에 이제 일본명 송도를 자산도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죽도 약도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섬에 관한 지리형을 파악한 일본 정부가 죽도의 한 섬을 울릉도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속문서는 모두 17세기에 조선과 일본 간에 벌어진 울릉도 전개 관련 문서이고,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내려진 판단인 태종관 지령,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인데도 일본 정부는 이 태종관 지령, 일본 쪽 민간 연구자들은 태종관 지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갖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결론적으로 일본 것이 아니라고 했을 뿐 한국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인데요. 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죽도문제연구소의 시모조 마사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죽도의 일도가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뭐 자기가 했던 주장을, 앞에 했던 주장을 번복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한국 것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케우치 사토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측의 주장은 지금 태종관 지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종관 지령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태종관 지령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근대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에 대한 마지막 최종 부정으로서 울릉도 쟁계, 즉 죽도일권 당시에 일본 에도 막부가 울릉도, 즉 죽도, 울릉도로의 도해는 금지했지만 송도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현재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태종관 지령에 대한 주장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일본이 여태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서를 하나 소개를 하려는데요. 예, 제가 작년에 논문을 이 내용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17세기의 도해 금지령에 과연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는가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무라카와가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744년에 올해 이제 무라카와, 문서 자체는 무라카와가 문서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에도로 가서 청원을 올린 사람은 오야가의 사람들이고요. 1744년에 오야 가츠부사라는 사람이 에도로 가서 이제 막부가 울릉도 도해 금지 이후에 생계를 막부에서 이제 그런 도해 금지령을 내리고 난 뒤 자기들 집안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올라가서 한 것이 막부 요청한 것이 오사카로 운송하는 쌀 운송업하고 나가사키에서 하는 무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막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오야가가 무라카와 문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1912년, 1925년 사이에 연하고조시라는 거, 연하고조 정의 지조, 정지, 우리나라 뭐 분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 정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오야가하고 무라카와의 문서를 수집하여 성게 등상한 것의 일부분인데, 현재 연하고시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사봉행 및 오야 무라카와 가문 자체가 1696년에 일본의 그 막부의 도해 금지령에 독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예, 한글로 번역을 하면 다음으로 질문하시기를, 죽도, 송도 두 섬에 대한 도해 금지령이 내린 이후에는 혹기국의 연하고 성주가 불쌍히 여겨 도와주셨기 때문에 생업을 유지하여 왔다고 청원서에 적어두었는데, 그렇다면 녹봉을 받았던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이 자기들이 생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부에다가 청원을 올렸는데, 그 청원서, 제출한 청원서에 어떻게 이 막부가 죽도와 송도 두 섬에 대한 도해 금지령을 내린 이후에
자기들이 생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96년에 도해금지령에는 죽도와 송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오야 가문과 무라카 가문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오야 가문과 무라카 가문의 명확한 인식에 대해서 사사봉에 일본의 에도 시대의 에도 막부의 지방 정치를 주관하든지 말이죠. 사사봉행소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사봉행소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서류를 가지고 막부의 간조봉행소라고 하는 막부의 재정과 그리고 국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간조봉행소에도 가서 청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막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나가사키 봉행소에까지도 이 문서를 들고 와서 청원을 냅니다. 그런데도 그 3개 기관 전부 다 이 문서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야 무라카가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막부도 에도 막부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놓고, 우리가 언제 죽도만 가지 말라고 그랬지 송도도 가지 말라고 그랬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시 이걸 당연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측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1696년에 소위 얘기하는 죽도 도해 금지령 안에 송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태동관 지령 이 내용과 이렇게 결부를 시키게 되면 일본 정부와 일본의 민간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죽도 송도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분리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